근데 그 반대로 또 살고 싶더라고요. 살고 싶은 욕망이, 살고 싶은 의욕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신춘문예에 냈는데 그게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줬어요. 대수발에서 이 제목을 박목월 선생님께서 별걸 다 지어주신. 하시네. 네.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 아니 박목월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희 교과서에서 맞아요. 배웠잖아요. 청록파 시인의 네, 대표 네. 주자. 아니 선생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셔서 제목을 지어주셨다고요? 신춘문예 냈는데 네. 그런 시는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렇게 작고 네. 그렇게 나약하고 개인 정서에 이제 입각한 그런 시 가지고서는 신춘문예 당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목도 나는 자신이 없어서 작은 노래라는 뜻으로 소곡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박목월 선생님께서 이걸 당선은 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제목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만년필로 줄 긋고 거기다가 대소발해서라고 다시 쓰셨어요. 오. 내가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이걸 당선시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당신께서 이걸 지우고 고쳤다고. 나중에 시집을 낸다면 다시 그 소곡이라는 제목으로 가도 좋다고. 근데 내가 안 갔지요. 왜냐하면 그 시가 나 혼자 쓴 게 아니고 박목월 선생님하고 같이 쓴 시인데 아이고. 내가 그걸 바본가요? 안 가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수발해서 그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박목월 시인분과 함께 쭉 인연을 이어왔다고 들었는데요. 주례도 직접 서주셨다고요? 장항이라고 서천 장항선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 고향 가까워서 거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때예요. 네. 그런데 혼자서 기차를 타고 오셔서 주례를 서주셨어요. 고맙지요. 그러니까 시인으로 만들어준 첫 번째 은혜를 입었고 주례를 서주신 두 번째 은혜를 입었고 시집 서문까지 또 써주셨어요. 오. 그래서 세 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서문의 글귀 기억나세요? 평생 동안 그 선생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말씀이 있어요. 아,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인연이십니다. 길을 정해주신 우리 박목월 선생님이 주례를 봐주신 우리 네. 또 아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섭섭할 거예요. 왜요? 내 얘기만 하고 우리 집사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 박목월 선생님께서? 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인이라는 게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적으로는 매우 초라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앞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 평생 동안 나를 도와줍니다. 그게 참 나는 좀 주례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아, 그럼 시를 쓰실 때 혹시 아내로부터 영감도 받으시나요? 영감이라는 것이 본래 나는 감흥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네. 감정에 흥분된 상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뭔가 그 크게 느꼈을 때 뭐가 이제 폭발하거나 분출할 때. 네. 근데 집사람한테도 그런 걸 많이 받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시집 한 권을 써준 적도 있어요. 근데 네. 많이 안 팔렸어요. 제목이 안 좋았어요. 제목이 어떤 거였죠, 선생님? 울지 마라 아내요 였어요. 아, 그게 옛날 네. 그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영화가 네. 나오던 그런 시대 같으면 됐는데 오늘날의 여자분들은 울지 마라 아내요 하면요 고개를 돌립니다. 왜 내가 우냐? 내가 웃어야지. 그래서 제목을 잘못 정해가지고 안 팔렸어요. 많이 팔리진 않았다고 해주셨지만 우리 읽으신 아내분, 선물을 받으신 우리 아내분께서는 어떤 반응이셨나요? 좋아했죠. 그리고 이 시집은 남자들이 읽어야 돼요. 반대로 여자가 울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남자들도 좀 시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좀 감성적이 되고 마음도 좀 섬세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것도 잘 나긋나긋하게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진짜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 같아서 정말 위로와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저와 같은 젊은 MZ 세대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요, 나의 호소와 나의 고백만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선생을 오래 하고 이제 정년하고 강연을 1년에 한 200차례 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갑니다. 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많은 걸 내가 배워요.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와요. 얻어와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엇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내 얘기만 쓰지 말고 저 사람들 얘기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에는 내 얘기 중심으로 썼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너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상대방 얘기를 이제 내가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내 시가 조금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잘 쓰시는 단어 중에 너, 상대방의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 세상은요, 나 한 사람과 모든 너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잘 살려면요, 내가 좋아야 돼요. 근데 오로지 나 혼자만 좋아서는 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의 도움과 너의 그 동행과 너의 축복과 너의 후원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너에게 잘하는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꽃을 보도 너를 본다 그랬는데 네. 꽃을 보도 나를 봐라 안 했잖아요. 꽃을 보도 너를 본다. 이게 중요해요. 네. 이제 우리는 새해도 됐고 새로운 세상도 자꾸 좋아지고 그러니까 너한테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꽃이다. 내가 꽃이다라고 하지 말고 네가 꽃이다. 네가 사랑이고 네가 아름답고 네가 훌륭하다. 그래서 나도 너를 따라서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또 선생님의 시를 보고 많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데 소통이 정말 뭐 이 시대의 화두잖아요.